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호르입니다. 좋아. 자꾸만 생기는 여드름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저 또한 여드름 피부였고 여드름에만 진짜 1000만 원 넘게 썼었는데요. 근데 여드름 피부를 싹 완치한 지금도 가끔씩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주 사용해주는 게 약국에서 파는 여드름 의약품들인데요. 근데 여드름 의약품들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분들부터 구독자분들까지 이 여드름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드름이랑 흉터는 생기자마자 빠르게 약으로 치료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저처럼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드름 의약품의 종류부터 올바른 사용법까지 제가 아는 모든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먼저 오늘 어떤 의약품들을 소개할 건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붉은 여드름에는 에크논 크림, 그리고 두 번째, 좁쌀 여드름에는 에크린 겔, 그리고 세 번째, 여드름 자국과 흉터 관리에는 노스카나 겔. 이 세 제품 모두 병원 처방전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에크논 크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은 붉은 여드름이나 뾰루지,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럼 그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여드름이 모공 속 세균이 일으킨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크논에 있는 이부프로펜 피코놀과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복합 성분이 뭐라고요? 이거 자막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분이 항염이나 항균 작용을 통해서 여드름균과 염증을 감소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여드름을 굳이 짜지 않고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법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사용법은 먼저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고 난 뒤에 기초 제품을 바르고 맨 마지막에 이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토너랑 수분크림 바르고 그 위에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아침에 선크림까지 다 발랐다. 그러면 선크림 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그럼 사용량은 얼만큼 사용하면 되나요? 사용량은 일단 면봉을 이용해서 소량 덜어낸 다음에 이게 흡수될 수 있게 여드름이 난 부위에 충분히 덮일 정도로 바르면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사용하면 될까요? 1일 수의 도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여러 번 바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크논 크림은 가방에 이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휴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길게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붉게 올라오는 염증성 여드름 아니면 뾰루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까요. 여드름 났을 때 무조건 압출부터 하시는 것보다는 에크논 크림을 발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에크린 겔입니다. 그거는 어느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좁쌀 여드름이 고민이시라면 이 제품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좁쌀 여드름에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이 제품은 면포 및 각질을 용해해서 여드름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좁쌀 여드름은 피부 표면에 각질이 뭉쳐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좁쌀 여드름 관리법에 대해서 항상 각질 관리를 잘해줘라. 그거를 되게 강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요 성분으로 살리실산 들어있는데요. 또 첨가제로 티트리 오일도 첨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이 제품은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신 후 에크논 크림과는 다르게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 에크린 겔을 바르시면 돼요. 이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양 조절이 편하고 필요한 만큼 짜서 쓰면 되니까 위생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하루에 몇 번씩 바르면 되나요? 이거는 아침 세안 후 한 번, 저녁 세안 후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바를 수 있는데 다만 피부 건조함을 느끼실 경우에 하루에 한 번만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스킨케어 이후에 발라주세요. 건조할 때는 스킨케어를 하고 발라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랑 뾰루지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제품을 함께 사용이 가능한데 기초 세안 후에 에크린 겔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기초 스킨케어 후 뾰루지가 난 부위에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드름 치료제인 에크린 겔과 에크논 크림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얘네로 여드름을 다 치료하셨으면 또 여드름 흉터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여드름이 나고 이제 사라진 자리에 자국이나 흉터 같은 게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노스카나 겔이에요.
여드름을 의약품을 이용해서 가라앉히거나 압출을 해줬거나 어떤 방법을 하든지 여드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국이나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이 자국과 흉터를 치료해주는 의약품이 바로 이 노스카나 겔이에요. 노스카나 겔은 그럼 어떤 효능이 있나요? 노스카나 겔이 여드름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3중 복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켈로이드성 흉터, 수술 흉터 등 여드름 부위뿐 아니라 다른 흉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게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 흉터나 자국에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 압출하고 혹은 여드름이 가라앉고 2, 3일 정도 지난 뒤에 상처가 가라앉은 흉터 단계에서 노스카나 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세안 후에 기초 제품을 다 바르고 그 이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에크논 크림과 마찬가지로 토너, 수분크림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르면 되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바른 직후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권장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스카나 겔을 바르는 이유가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를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자외선은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를 악화시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근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흉터가 태양열이나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자국과 흉터 치료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면봉으로 덜어서 흉터 부위가 덮일 정도로 콕콕 발라주시면 돼요. 흉터 부위에 바로 사용해도 되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면봉을 사용해도 돼요. 사용 횟수는 사용 설명서를 보면 하루에 여러 번 발라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나 자국이 고민이시라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발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드름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흉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붉게 남은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이 노스카나 겔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붉은 여드름에는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좁쌀 여드름에는 에크린 겔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압출 후에 혹은 여드름이 가라앉고 2, 3일 정도 지난 뒤에 상처가 가라앉고 흉터 단계에서 노스카나 겔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드름으로 정말 고생이 많이 했거든요. 고생이. 그래서 여드름에 좋다는 막 이것저것 써보고 안 해본 게 없었는데, 너가 좋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용법을 유의해서 에크논 크림, 에크린 겔, 노스카나 겔 이렇게 사용하시면 갑자기 난 여드름을 금방 가라앉히고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